경찰들이 뭐 다 나와서 그냥 시신만 플레이한 거 그냥 본 거예요. 그냥 손 덮어서 그냥 간. 왜 살해하셨습니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살해하신 겁니까?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동업자였습니까?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까? 흉기는 왜 먼저 준비해 주신 건가요? 범행을 은폐하려고 공범 살해하신 겁니까? 지금 이야기부터는 백성문 변호사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에서 이틀 동안 2명을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 권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권 씨는 한 모임에서 만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죠. 김 씨의 범행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 씨는요, 피해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했던 공범에게 시신이 부패해서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함께 가자라면서 인천의 한 야산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공범도 함께 살해했습니다. 자, 이틀 동안 2명을 살해한 이 권 씨. 이들을 살해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50대 여성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일단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우발적인 범죄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범이 있는 상황인데 무슨 우발적인 범행입니까? 네. 같이 살해하고 그 이후에 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은폐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네. 또 공범을 살해한 것 역시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신고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야산으로 가서 살해를 한 거잖아요. 거기까지 따라온 공범이 그거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발적이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던 건데 일단 이 피해 여성과 이 공범 씨는 이 권 씨가 3년 전에 출소한 이후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서 이 50대 여성이 돈이 많아 보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라는 걸 사실상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범을 살해한 이유는 이 사건 공범만 없으면 세상에 알려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여성, 공범 모두 애초에 두 사람 다 살해할 계획을 하고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 언론을 통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권 씨가 이 50대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뒤에 도주를 시도했는데요. 이때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인데 네. 범행을 하고 별로 뭐 몇 시간 안 지나서 숙박업소로 이 가해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또 검거가 됐죠. 근데 검거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같이 있었던 한 여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범인이 이미 집에서 여러 옷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서 나왔다고 해요. 이 부분도 이제 계획적 범행이라고 하는 유력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같이 그때 검거될 때 있었던 여성의 경우는 나는 뭐 이런 뭘 모른다. 예, 그렇게 얘기를 일단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여성에 대해서 예단을 할 필요는 전혀 없겠지만은 네. 어쨌든 계획을 혹시 같이 알고 있었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혹은 또 결백한 경우도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요. 이것은 조사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그 여성도 혹시 피해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권 씨에 대한 추가 보도 내용이 확인이 됐는데 글쎄요. 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은 근거가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의 살인 그리고 성범죄 이런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사실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최초에 92년에 광도 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복역을 했고요. 그리고 98년에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당포 업주에게 돈을 뺏고 살해했으니까 강도살인죄고요. 도주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밀항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터폴 공조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제 잡은 건데, 이제 강도살인죄는 원래 이 법정형 자체가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의 강력 범죄에다가 그리고 도주까지 시도를 했다라면 당연히 더 중형이 선고가 돼야 되는데 그때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기징역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15년이 나오면서 아하. 사실 이런 일을 또 벌일 수 있게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명확하게 이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음 Q&A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